이철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온 교권 다툼이 이번 선거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장미선 신임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 20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13명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를 압도적인 표차로 새로운 감독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10년 넘게 이어져 온 감리교단 내 교권 다툼이 이번 선거로 매듭지어질지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50만 감리교인들을 대표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3명의 후보를 놓고 진행된 선거는 56%의 표를 얻은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의 승리로 결론났습니다. 다자구도로 진행된 역대 감독회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철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한 뒤 소송을 통해 후보 자격을 회복해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주자치위원회와 해외 선교사들이 이미 이철 목사를 제외한 채 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였지만 그야말로 역대급 득표율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겁니다. 34회 총회부터 시작되는 연회 감독님들의 임기 동안 같이 한 마음으로 감리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교단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감독회장이 결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감리교단 내 교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시행한 이후 10년 넘게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교단장 자리를 놓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선교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소송이 이어지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 현 감독회장 또한 선거 직후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돼 임기 동안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중부연회가 선거권자 선출 절차 문제로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또 감독회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 대한 자격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가 치러진 뒤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고 여전히 소송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반면 예상 밖의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온 교권 다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번엔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지금 또다시 소송전으로 혼란을 거듭할지 여부는 감리교 구성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우리 민족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군산 방주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첫 여성 총회장이 된 장미선 목사는 총회를 잘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복음교회는 12일 군산 방주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장미선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른 교단과 달리 복음교단은 사전 후보 등록을 받지 않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총회장으로 선출합니다. 장미선 목사는 총대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무난하게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장 총회장은 교단의 내실을 키워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미선 총회장은 또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일제시대인 1935년 외세에 의존하던 조선교회를 비판하며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민족 자생교단입니다. 복음적 신앙과 학문적 신학, 자주적 교회를 강조하는 복음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앞장섰으며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원 교단으로 한국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2차례나 연기됐던 침례교단 정기총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879명 총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총회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마감한 결과 483명이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483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348명이 온라인 총회 개최를 희망했고 135명, 28%는 현장 회의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례교는 제110차 정기총회를 오는 27일 하루 총회 본부와 전국 26개 거점 교회를 연결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명성교회 수수반 문제로 예장 통합총회의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이 입장문을 내고 총회의 법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김수원 노회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초대형 교회 사태와 관련해 통합총회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교단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배구의 총대들의 분노 역시 이러한 법치의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총회 지도부는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원 노회장은 또 총회가 바른 법 집행을 제때만 했어도 노회 자체의 역량으로 해결 가능했던 사안을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늘의 파국을 자초했다면서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됐지만 남한에서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13명은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 20년을 맞아 기독교 단체들이 기념식을 갖고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 고향으로 나를 보내주고 오곡백과 나이를 가고 흐르는 시내 몇 같은 내 고향으로. 비전향 장기수이자 2차 송환 대상자인 양희철 선생의 시 한 수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비전향 장기수란 국가보안법 등으로 7년 이상 복역하면서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장기수를 뜻합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으로 돌아갔지만 당시 2차 송환자로 분류된 33명은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000년 1차 송환 이후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2차 송환자 33명 중 20명이 숨을 거뒀고 현재는 13명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이 참여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 기념대회와 2차 송환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하루빨리 비전향 장기수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들의 2차 송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들, 또 이미 고인이 되셨던 부모님들 그 산소라도 참배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인간다운 세상. 2차 송환 대상자 중 한 명인 김영식 씨는 가까운 내 조국에 왜 못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2차 송환이란 약속을 빨리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가까워요. 여기 평강 복계 거기 넘어가면 이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는데 아니 가까운 내 조국을 왜 못 갑니까?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50년이 넘었어요.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2차 송환이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한교총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교총은 낙태죄를 개정하면 생명 경시 풍조 또한 만연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기총 전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첫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발언 내용 중 후보자를 특정한 부분이 없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없는 시기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재 목사는 지난해 말 광화문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 평화남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검찰은 이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세상을 외면하고 교회만 걱정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가 개최한 다시 희망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권형률 위원장은 신앙보다 정치적 입장을 앞세운 전광훈식 신앙과 철저하게 단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김미나 교육위원장은 한국교회는 한때 사회변혁을 견인하는 세력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에 한참 뒤처진 세력으로 전락했다며 사회선교를 통한 한국교회의 다시 서기를 제안했습니다. 예아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는 개혁적인 새로운 교단과 연합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교인들을 설득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총신대가 올해도 국방부 주관 군종 사관 후보생 선발 시험에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신학대학 가운데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총신대는 올해 국방부가 선발한 군종 사관 후보생 29명 가운데 10명을 배출해 지난 2013년부터 8년째 최고 합격률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신대는 지난 2013년 12명, 2014년 9명, 2015년 12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13명, 2019년 8명 등 해마다 군종 사관 후보생 합격자의 30%가량을 배출해 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감독선거에서 양명환 목사가 감독으로 선출됐습니다. 예장합동과 통합교단 지역노회의 정기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선거에서 횡성교회 양명환 목사가 동부연회 제23대 감독에 선출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닿는 데까지 우리 동부연회 각 지방 교회,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양명환 목사는 618표를 얻어 390표를 얻은 강릉 강남교회 김영민 목사를 제쳤습니다. 예장합동 강동노회가 제135회 정기노회를 열고 임직식과 은퇴식 등 각종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동노회는 이번 노회 때 교회 생태계위원회를 조직해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교회가 현명하게 대처할 건지 좀 토론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남노회가 제81회 정기노회를 열고 사직제일교회 이동용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산남노회는 또 목사 안수식과 시찰회 모임 등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충북노회가 제143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으로 영동교회 박희동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박희동 장로는 어려운 때에 귀한 직분을 주셨다며
노회원들과 협력해 지역사회와 노회를 잘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